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이용 가치를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최대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 세계 영화인의 시선이 할리우드에 쏠리는 가운데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 작품들을 한 곳에서 미리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급속히 팽창한 명지국제신도시 행정서비스를 소화하기 위해 명지일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약 8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도시철도는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에 발휘되는 교통수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철도들의 공공성과 이용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77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부산 도시철도는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 속에 운영되는 도시철도는 승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질까?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철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교통비용이 좀 절감되니까 이런 관점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체 금액을 다 합산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부산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이용 가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편익이 아닌 이용 편익 측면의 연구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도시철도 하면 대부분 이제 적자를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하지만은 어찌보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철도가 갖는 공공성, 공익성 이런 부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찌보면 이러한 분석에 대한 효과들이 우리 시민들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좀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연구 결과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이용 편익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40%에 못 미치는 부산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이 중심이 된 교통체계 전환과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도시철도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도시철도 이동 시간 절감이나 교통 비용이나 건강 정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기에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철도 이용객에 대한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앞으로 부산연구원과 함께 이용 편익 지표 개발에 나서는 한편 정책 토론을 통한 공공성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괴법동 굴다리가 있습니다. 건너편 괴내마을로 가려면 이 굴다리를 지나야 합니다. 문제는 차량 통행이 많아 자칫 교통사고 위험이 높지만 주민들의 보행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육교가 있지만 굴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 육교 다리가 아파가지고 육교저리 못 다니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지하뿐이니까. 이런 불편, 철도 지하화가 추진될 경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첫 발을 내디디게 됐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경부선 화명 가야 차량기지 10.7km 구간을 지하화하고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 2.3km 구간을 인공지반으로 덮어
지상 구간의 철도 유휴 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산구는 경부선 지화바로 모라동에서 주례동, 도로와 골목길이 연결되면서 생활권이 통합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미래 100년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은 하야하고 화두를 던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제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용역에 들어가 개발 여건 분석과 실행 방안 등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박초로입니다. 미국 최대 영화상인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데요. 세계 영화인의 시선이 미국 할리우드에 쏠리는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 작품들을 한 곳에서 미리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의 전당이 아카데미 시상식 개최 시기에 맞춰 주요 부분 후보작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후보작 특별전을 선보였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관왕을 차지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76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부분 후보에 오른 프랑스 감독의 추락의 해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벼운 것들과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문 등 아카데미 시상식 전 주요 작품을 엄선해 상영합니다. 6월에 시작을 해서 한 4월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7편 정도의 라인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영화의 전당에 오셔서 아카데미 특별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내 정식 개봉 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4편의 프리미어 상영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장 감독으로 잘 알려진 토드 헤인즈 감독의 메이 디셈버라고 하는 작품들도 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개봉 작품들도 영화의 전당 오시면 개봉 전에 보실 수 있는 내가 먼저 영화 봐서 너무 기분 좋다 이런 기회들을 좀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전 후보작을 미리 보며 수상작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영화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특별전은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상영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센터는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부터 사용하던 곳이어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는데요. 명지국제신도시 1단계와 한창 조성 중인 2단계 경계에 들어서 더욱 급증할 행정 서비스를 소화하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 남아있던 센터는 신도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농지였던 명지동은 신도시 조성으로 급속히 팽창했습니다. 오션시티 명지 2동이 분동됐고 명지 1동은 국제신도시 조성으로 지난 10년 사이 인구가 2배 증가해 지금은 54,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함께 늘어난 행정 서비스를 소화하기 위해 명지 1동 행정복지센터가 새 청사를 짓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신청사는 국회 부산도서관 인근 국제신도시 2단계와 1단계 경계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원실은 노인과 여성 등을 위한 복지민원실을 구분해 별도 마련했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섰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문화복지 이런 걸 많이 원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오다 보니 이제 주차장부터 일단 넓어지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명지 1동 인구는 약 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명지 1동 북측 일부는 에코델타시티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6일 저녁 7시 반쯤 연제구 연산동의 한 문구점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문구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문구점 카운터 바닥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26일 오전 7시 40분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조시설 일부가 불에 타 5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튀김류 가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행 4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 연산 이동의 한 주택가, 골목 사이사이 작은 전멸 등이 눈에 띕니다. 태양광 충전 방식인 안심 반딧불로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르신,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돕는 장치입니다. 요새는 조금 이제 이 거리를 정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약간 우범지대였어요. 우범지대. 젊은 애들이 다니면서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몰래 다니고 우범지대였다고. 연제구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심 반딧불을 비롯해 우범 지역의 경우 안심배를 설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LED 경관 조명 활용 등 구는 현재까지 400곳이 넘는 범죄 취약지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시행 효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750만 원 수준. 매년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범죄율 감소 수치나 주민 만족도 조사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따로 저희 쪽에 뭐 그런 건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진행된 게 지금은 제가 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확인이 안 되네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꼼꼼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접수실.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로 혼잡스럽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진이 부족한 탓입니다. 응급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교수들이 채우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9 구급 차량으로 응급 환자 이송 시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응급 환자 병원 이송 지연은 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병원을 찾지 못해 경남과 울산 등 타 시도로 이송됐습니다. 사설 구급차로 응급 환자를 이송할 경우 지연은 더욱 심각합니다. 응급실 쪽은 다 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락을 안 하면 안 받아줘요. 그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그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전공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기존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엄청 좀 불편하고 불안하죠. 아파서 다 오고 있는데 지금 뭐 예약 변경 계속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안내실에서. 이처럼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오는 29일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구 천마산 일대에서 6세기 걸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 중인데 노선 변경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구 천마산 석성 봉수대 인근 성곽과 토기 등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들이 삼국
통일신라 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유물이 나온 곳인데요. 6세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물은 지난해 초 모노레일 사업을 위해 지표 조사를 실시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유물이 발견되면서 서구는 추진 중이던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 노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모노레일 구간은 총 1.5km, 아미동 비성마을 일대에서 천마산 정상을 잇는데 중심 구간 520m 정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능선을 따라 설정된 구간에서 산 중턱으로 변경이 유력합니다.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예정대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공사 시작은 다음 달. 사업비 352억 원이 들어가는데 유물 발견으로 늘어난 예산은 구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애초 계획한 바다 조망은 노선 변경으로 사실상 힘들어져 관광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북구가 다음 달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모두 6개 분야로 구포시장과 화명생태공원 등 북구 19곳을 둘러보는 마을체험학교와 전래놀이, 독서 수업 등이 진행됩니다. 북구는 지난해 12월 부산희망교육지구에 재선정되면서 북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이번 사업을 추진합니다. 첨단 공작기계 제조센터가 부산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부산시와 주식회사 DN솔루션즈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글로벌 유닛 첨단 제조센터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DN솔루션즈는 국내 1위 공작기계 제조기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1,076억 원을 투자해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만평 규모 부지에 센터를 건립하고 3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강서구 의회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가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강서구에서 생산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구청장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이 조례는 부산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초록의정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이전과 달라진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선거운동 방법과 투개표 절차 등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 치러집니다. 이에 앞서 5일과 6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달라진 점은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가 CCTV로 공개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 선관위는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24시간 공개하고 누구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표 과정에선 수검표 절차가 추가됩니다. 개표 조작 논란을 없애고자 이번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나온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개표 결과 발표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됩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한해 적용됐던 선거운동이 일반으로 넓혀지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 금지도 완화됩니다.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후회나 동창회, 그리고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넘는 집회나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이 전면 금지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선관위나 후보자가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여야의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수영구 선거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야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선과 전략공천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수영구 선거구는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경선과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 중에서도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인 전봉민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는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본선행 티켓을 놓고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후보자의 명운을 가를 최종 경선을 치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영입 인재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국민의힘 전봉민 예비후보는 수영구에서 잔뼈가 굵은 수영구 현역 초선으로 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 정치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덕에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신인 등 가산점을 받는 장예찬 예비후보는 전직 다선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이 이번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총선 영입 인재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복지 분야 운동에 앞장섰던 만큼 보수 텃밭 수영구에서 누가 당선증을 거머쥘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대중교통 이용카드 2만 장을 무료 배포합니다. 이 교통카드를 받고자 하는 초등학교는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부산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1,901명이며 대중교통카드는 등록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료 이용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가 이 카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일반 버스는 400원, 도시철도는 한 구간 700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대표 황희창의 스승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신생동명대학교 축구부가 창단 2개월 만에 제60회 충계대학 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명대 축구부는 지난 25일 경희대와의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6대5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고 27일 아주대와 결승전을 1대0으로 승리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전호환 총장은 축구부 창단 67일 만에 우승을 계기로 스포츠 명문 동명대로 더욱 도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